지금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한마디로 문재인이 지금 국가 안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매일 쏩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매우 과거와는 다르게 안면 몰수를 하면서 돈 내라, 군대 보내라, 미사일 갖다 놔라. 그러면서 지금 너네하고 우리하고 계산 똑바로 하자. 북한이 단거리 쏘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좀 충격적입니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북한이 뭘 하나 쏘면 한미가 같이 성명을 내고 그러면서 북한 도발하지 마라 경고하고 한미 동맹이 굳건히해서 북의 도발에 대처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한국이 원래 북한하고 티격태격했기 때문에 한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는 그거 괜찮다. 심지어 트럼프가 북한 보고 짧은 거 쏘는 것은 괜찮다. ICBM만 쏘지 마라 했다고 미국의 백악관의 핵심이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안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이상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야말로 미국이 지켜주는 안보에 의지해서 우리는 경제만 개발해서 살아왔고 그것도 경제도 일본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청구권 협상을 끝낸 이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이나 바닥 기술들을 넘겨받으면서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원천 기술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 철강, 기계화학, 제철,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그 다음에 기타 소비재 등 모든 부분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좀 배운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일본이 개발해 놓은 수준의 바닥 부분을 우리가 받아와서 이렇게 해갔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때는 우리한테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넘겨주고 팔고 할 때 급속히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일본과 경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가끔씩은 과거사로 티격태격해도 그래도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은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질시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을 부러워했죠. 한국 사람들의 묘한 감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국민들 의식이 일본을 지금 적으로 대하듯이 선동에 내몰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이제 적과 비슷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은 냉정하게 그냥 어느 날 부모 같아가 그냥 이 학교 사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좀 못된 얄밉지만 그래도 뗄 수 없는 친구 같아가 큰형님 같아가 이제는 일본이 그야말로 돌변해서 나무집 형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주워 패던 동네의 양아치급 보스 중국이 성장을 해서 지 밑에 내 형제가 아니지만은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깡패 앞세워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살만해지니까 그걸 봤자 별거 아니지만 배에 기름 좀 끼니까 완전히 그냥 이 국보급 건달처럼 행세를 하다가 지금 옛날에 우리 부모다가 지금 사감이 되어버린 미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미중이 충돌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근데 충돌 정도가 아니라 무역 분쟁을 하다가 이제는 환율 조작까지 이렇게 지정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G20가 환율 조작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관세 좀 때리지 말라고 생긴 조직이죠.
그런데 G20 만들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이자 동맹인 유럽에 대해서도 돈 내고 계산하자고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자랑거리가 FTA 영토가 제일 크다 했는데 졸지에 자유무역이 거의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전부 보호무역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제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다가 이제 사람도 오지 마라. 심지어 미국은 북한에 갔던 37,000명은 미국에 올라오면 애로가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선전포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각 나라는 국경에 경찰을 더 두고 국경에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세상이 아니라 세계가 각자가 알아서 도생하는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와 동맹과 이웃을 이해하는 관점도 바뀌어버리고 있고, 무역을 이해하는 관점도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내 주변을 이해하는 것, 사회를 이해하는 것, 국가를 이해하는 것, 직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것, 동맹을 이해하는 것, 무역을 이해하는 것, 모든 지식이 지금 다 헛개되어 가고 있어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급변해버리면 그 이전의 지식은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중세의 지식이 르네상스에 와서 아무 쓸모가 없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천문학이 한마디로 천동설이 되어버리고, 그런 다음부터 중세 천문학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중세의 항해학, 지구는 평평하다, 구대륙만 있다 했는데 신대륙이 나타나면서 중세의 지도나 중세의 항해 기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 그 이전까지의 지식은 보탬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를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를 이해하는 지식, 그리고 안보를 이해하는 지식, 내 삶을 이해하는 지식을 이제는 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 그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버티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문파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보수 진영에서 그냥 강경보수로 과거의 아젠다에 이렇게 매몰된 채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개인적인 성실성으로 극복한다 하더라도 기차가 도입된 서부시대에 말로 기차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카우보이가 아무리 저항한들 기차 시대에 카우보이 필요성이 존재를 하겠냐는 거죠. 거의 사라져 가게 되는 거죠. 자, 소를 몰고 멀리 왜 갑니까? 그냥 한 군데서 모아서 키우고 곡물 사료 기차로 받아서 미기고, 예? 그리고 소 잡아서 기차로 실려서 보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이렇게 불쌍해진 사람이 뭐냐면, 지식의 변화를 갖다가 쫓으려 하지 않고 과거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니면 아주 얄팍한, 그것도 남의 과거의 지식을 일부를 기동량화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지식인 양 자신만의 오만이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보배드림이나 일베나 이런 데 가면 저를 보고 황장수는 좌파다, 이제 요렇게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황장수는 허구한 날 세상에 불만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에도 아직도 저한테 탄핵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만의 그 갇힌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세상을 살다가는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당신이 다 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지식을 그렇게 간단히 판단하지 마라. 지식의 격차는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과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의 격차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영원히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서로 같은 수준의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못 하다가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는 좀 있고 중학교 때는 좀 더 있지만 고3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전문적인 부분에 가서는 아예 무지하다가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반일 부분을 바라보면서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몰려갑니다. 심지어 보수란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쏠려가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보수들이 왜 이 꼴이 되었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무식하게 대중을 선동하는 서구 세력들에게 매몰되어서 보수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부정을 하고요. 좌파 진영이 선동을 잘해서 이렇게 돼서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격투기를 하러 링에 올라갔는데 졌어요. 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럼 저놈이 나보다 잘했고 내가 패배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속임수를 써서 내한테 이겼답니다. 격투기에는 손발 다 써도 되는 게임이에요. 거기에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보수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논리 구조의 한심함, 과거의 매몰, 그건 이제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 과거의 정권이 실패한 거는 그 정권이 그야말로 과거식 사고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석방하라 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을 보고 한교안처럼 석방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오면 그게 문재인의 시혜가 됩니다. 아니지요. 저는 그런 주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들 그것이 정치에 무슨 의미를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것이 정치에 어떤 의미를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태행입니다. 자, 제가 3부부터 이야기해온 부분인데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끝이 났습니다. 비교 우위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EU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파퓰리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파퓰리즘의 본질은 엘리트, 상류 엘리트들이 좌우를 막론해서 똑같아요. 대중과 너무 멀어진 채 그들 자신만의 이해를 위한 그리고 상류층들의 이해를 위한 부분들을 마치 대중의 뜻인 양 사기쳐 왔는데 이제 이 사기를 대중이 깨닫게 됐습니다. 왜 깨닫게 됐냐? 성장을 할 때는 사기가 가능해요. 성장이 멈춰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라는 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 각성에서 정치인들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교수, 언론, 한마디로 먹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입만 열면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이 반엘리트주의로 뒤집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탄 사람이 트럼프고 또 한편으로는 존슨이고 미국 민주당의 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저는 한국에서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말고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좌파에도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좌파는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자신의 미래 때문에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그러면 좌파가 그걸 주장해왔죠. 신자유주의는 나쁘다고.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좌파의 대안은 뭐냐?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문 정권이 지금 뛰어난 테크닉을 보이고 온갖 장난을 쳐도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고 봅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그리로 사람이 밀려나고 문 정권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 정권이 붕괴된다고 한국당의 황교안, 나경원 유가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는다고 봅니다. 이제 대중들도 그런 걸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대중들의 삶을 이해하고 대중들을 갖다가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논리를 가진 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과거처럼 지역주의나 과거처럼 썩은 이미 폐기물 처리돼야 될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안보나 이런 부분은 폐기물이 아니죠. 생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지금 등장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주택 문제와 민노총 문제 등 서포 15조의 열감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좌우 기득권을 청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상황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요.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들을 점점 더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런 자각이 선도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누구를 제거하고 누가 잡아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을 쫓아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문을 쫓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문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올바르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려면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 생각의 상당수를 수정하고 고쳐서 현대 사회에 맞게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요. 인터넷에 보세요. 어설프게 하면서 한 3류, 4류도 안 되는 것들이 황장수 비판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참 더러워서 이런 거 다 때리쳐버리고 마음 편하게 살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제약이다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 당부드립니다. 고민하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도요, 좀 새겨서 꼼꼼히 이렇게 듣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적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서요, 한국당이 안 되는 거는,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안 되는 거는 저 사람이 바라보는 시대는 말 타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가치는 그걸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분명한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